네, 안녕하십니까. 깡새 인사이드 강재훈 원입니다. 오늘이 이제 배당 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 락은 뭐 당연히 어느 정도 빠진다란 부분이 이제 고배당주들 중심으로 나타난다 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오후장에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부분의 일정 부분은 오늘 바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배당락이 떨어지고 나면은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2022년 시장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가 어느 쪽에서 중심을 잡고 어느 쪽이 이제 수급에서의 주체가 되면서 강세에 뛸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간단하게 이제 현재 시장 좀 보게 되면 우선 코스피 조각 같은 경우가 한 0.88% 정도 빠진다가 돼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6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는 배당 기준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거래 대금 자체가 작았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하게 들어오긴 했었는데, 이제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거래 대금이 평균적으로 10조에서 12조가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그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거래 대금을 형성하고 있다가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보합 정도 되겠죠.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배당락이란 것 자체가 거의 없다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어저께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되겠죠. 그다음 선물지수는 지금 현재는 397포인트 정도에서 등락을 보인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소폭 매수를 한다 되고, 베이시스가 이제 배당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앞전처럼 배당락을 하기 전에는 베이시스 마이너스 0.3% 정도가 기준이었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1% 정도가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베이시스 마이너스 0.2%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과하게 들어왔던 프로그램 물량 일부가 출회가 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국이라든지 일본 증시 약세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미선물은 소폭의 강세를 보여준다 정도. 그다음 환율은 소폭의 약세. 근데 현재까지는 요 이번 주 내도록 거의 1185원에서 88원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아직까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 환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좀 미약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많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난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개인들의 매도란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옵션 만기 이후로 개인들이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약 13조라는 대규모의 매도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 13조라는 개인들의 매도가 나타났던 부분은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샀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그만큼 많이 샀으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 무게추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까지 대규모의 매도했던 개인들의 일부 매수가 들어온다 되는 거고, 이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이 일정 부분 매도를 한다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중요 가격대가 399포인트에서 402포인트 라인이 마지막 저항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오늘 저항으로 인식을 했다가 되는데, 이 라인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데, 그게 바로 파생에서의 옵션 포지션인데, 옵션 포지션 자체를 이제 풀어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위쪽으로 무게를 더 실어준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볼 때는 아무래도 고배당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융이라든지 통신, 그리고 일부 지주회사, 이런 쪽에서가 하락이 나타난다는데, 대부분이 이제 배당 수익률 정도의 하락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배당이 없거나 그 저배당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세가 두드러진다 되겠죠. 아무래도 배당 기준까지가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약세를 띈다 그러는데, 배당 락이 떨어진 날 같은 경우 오히려 업황 자체가 괜찮다가 되면 오히려 올라가는 케이스가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산업재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됩니다. 해운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일부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방산 같은 기계 쪽까지 해서 산업재가 강세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의 개인들이 양도성, 회피성 자금을 이제 매도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들어온다 된다. 이거 역시도 현재는 어느 정도 과하게 들어왔던 기간의 물량을 소화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래대금의 정상 수준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오전에 저점이 나왔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저는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전에도 이제 삼성전자를 설명드리면서 삼성전자가 78,500원 바로 직전에 이 고가 라인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윗자리로 추가로 열리는 부분이 2~3% 정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앞전에 매물을 본격적으로 맞는 자리대의 중간 마디가 81,000원짜리 전후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는 당연히 저항이란 부분은 나타난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는 78,500원짜리 대를 오늘 오전에 저가로 인식을 했다는데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 짓에서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위쪽 방에 더 열린다가 되긴 하겠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는 예전에 형성되었었던 박스권의 하단 자리대를 돌파 지지를 밟고 움직인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도 자주 얘기를 해드렸지만 삼성전자와 외국인들의 합성 포지션 같은 경우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선물에서는 외인들이 아직까지 매수를 유지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지지를 받는 자리대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이제 11월 달부터 나갔던 부분을 굉장히 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12월 달 한 달 동안에만 거래소에서 9조를 넘게 팔았고 코스닥에서 2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11조 7천억을 어제까지 팔았고 이게 11월 달 옵션 만기까지 할 때는 13조가 넘어가는 그런 수치인데 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갔던 물량의 일정 부분은 바로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는 들어온 것은 상당히 좋은 거고 기관에서나 외인들이 잡았던 물량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들어온 물량의 성향 자체가 배당을 보고 들어왔다가 아니라 실제로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는 개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소화하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사실 그 부분이 좀 중요한데 시장에서 볼 때 우선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 이제 이벤트란 부분 다 끝났죠. 이제 내년 시장을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된다. 이 부분은 똑같은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의 실적 전망이 상향됐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피크아웃이니까 말 그대로 고가에서 내려온다 되는 거고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온다 되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물지수 같은 경우 어저께 저점이 이번 주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가격대를 이제 넘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그 가격대를 넘어간다 되면은 이 위쪽 방향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나오느냐라는 부분에서 윗자리가 상당히 아직까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IT와 자동차가 중심이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다만 IT에 대해서도 반도체보다는 그 외적인 IT가 상당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강하죠. 아무래도 배당 자체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락이 오히려 이제는 반대 모멘텀 이렇게도 연결되는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 그 외적으로도 재평가가 들어가는 케이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동차 쪽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산업재 쪽에서가 이제 먼저 움직였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이제 소재라든지 유통 같은 그 외적인 종목군들도 앞으로 순환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오전 중에 저점을 만든 자리가 선물에서는 396.3포인트 전후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로는 2988포인트 정도가 저점이었었는데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이 없기 때문에 실제 배당량이 떨어진다 되면은 1.18%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이제 저점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1월 효과에 따른 기대치가 이제 먼저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제 1022에서 44포인트의 매물대 소화 과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폭 마디가 1050포인트 정도까지밖에 현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종목과 업종별 차별은 계속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1월 효과 기대치를 이제 1월 1주차,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만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제 업종별 순환 양상과 그리고 이제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도 동일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물 쪽에서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월요일날도 설명해드렸듯이 실제로 배당락이 선반이 됐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간에는 상승 마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마지막 저항대다 할 수 있는 자리대가 399에서 402.5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399에서 402.5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오늘 한 번 더 저항으로 인식을 했다야 되는데 이 라인대를 넘어가는 부분이 뭐 내일부터 돌파시가 나올 수 있고 바로 다음 주부터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만큼 현재 옵션이라든지 파생 포지션에서 상당 많은 거를
풀어주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점, 이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405에서 410포인트까지 열린다. 이 생각은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린 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시장을 지금 당장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상승폭이 열리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가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제 다음 달 되면 또 바로 4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라든지 사업 전망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대형 쪽에서 많이 발표를 하는데, 대형 같은 경우가 그런 쪽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성장주라든지 이쪽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53,000불이라는 자리대를 올라탄다가 되면은 그 라인 때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오지 못한다 될 경우는 하단 자리 이탈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내년에 세 차례 들어왔고, 그리고 테이퍼링 역시도 3월 달에 조기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에서 풀렸던 유동성이 대부분의 미국 내에서의 상장주와 가상자산으로 많이 쏠렸던 만큼 그 부분에 따른 영향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장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로도 연결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시장 자체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의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매물수화도 잘하고 있는 좋은 과정이라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깡센의 인사이드였습니다. 미국장에서는 나스닥이 좀 더 저조하고요. S&P 500 지수가 올해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웬만한 액티브 펀드보다 더 수익률이 좋았다라면서 나스닥보다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더 좋았던 것이 4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금리 인상과 함께 좀 이렇게 대형주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시장의 매기가 완전히 이동할지, 비트코인의 주봉 추세 하단 이탈 여부 살펴보시고요. 1월 효과 코스닥은 기대치를 낮추자라면서 4분기 실적이 주목되는 대형주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현직 주한미군 사령관 쪽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이 좀 뒤처져 있다, 이런 좀 쓴소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남북 경협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원을 함께 보시죠. 지금 오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발언하면서 신원이 현재 12%까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11시 구간의 특징주입니다. 그리고 일신석재, 인디F 이런 종목들이 5에서 6%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개성공단 관련주 위주로 남북 경협주가 또 상승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